trying to forget my feelings of love. Teardrops rolling down on my face, trying to forget my feelings of love. Feelings for my life, I'll feel it. I wish I've never met you, girl. You'll never come again. Feeli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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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ing,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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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ing, again in my arms, feelings, feelings like I've never lost you, and feelings like I've never had you, again in my heart. Feelings for my life, I'll feel it. I wish I'd never met you, girl. You'll never come again. Feelings, feelings like I've never lost you, and feelings like I'll never have you, again in my life. Feeling, oh, feeling, oh, feeling, again in my arm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밤입니다. 팝송이 좋죠? 가을날이 묻어나는 팝송인데 제가 내일은 조금 종류를 바꿔가지고 조금 더 재밌는 음악으로 좀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지난 목요일날 그때 이제 5천억 정도 외국인 매도 나왔을 때 5천억 정도가 아마 피크일 것이다. 왜냐면은 그때까지 벌써 1조 한 7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매도가 아마도 마지막 매도였을 것이다. 금요일 날쯤에 추가적으로 한 2천억 정도 나올 수 있는데 2천억 정도 추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되고 오히려 시장은 2100포인트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또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현물 매도도 금요일날 2천억 정도가 예상을 했는데 금요일날 1800억 정도였고 오늘은 제가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설 수 있다 그랬는데 순매수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2500억 마이너스인데 기간이 3500억 정도를 사면서 지수를 갖다가 이렇게 2123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이 오늘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은 것은 제가 틀렸고, 그러나 지수를 2100위로 살짝 2100위로 확 올려버린 것은
제가 맞았고 그렇게 됐네요. 종합지수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말씀드리기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강조드렸죠. 이걸 위로 좀 올리자고요. 이게 왜 이래? 이게 이제 외국인 매매 동향이 너무 밑으로 내려오면 차트가 잘 안 보이죠. 이게 왜 이렇게 내려왔지? 잠깐 올리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매매 동향, 그 MACD 같은 게 이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차트 모양을 좀 잘 보려고요. 이렇게 차트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코스피 차트 모양을 점검을 하면은 이렇게 쌍바닥을 찍었죠. 그러니까 이제 장기로 볼 때에 요런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장기선을 이탈해 가지고 작년도 6월 달에 이제 이탈해서 힘차게 내려왔죠. 내려와서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쌍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반전을 시도했는데 요 반전 시도가 이제 1년 걸린 거죠. 1년 동안에 계속 요 장기 라인을 갖다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처음엔 200일선 걸리고 두 번째는 240일 걸리고 그래서 요 200일, 240일선에서 계속 돌파를 못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확실한 쌍바닥을 찍고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 의미가 크다라 생각을 하죠. 첫 번째 급락 후 쌍바닥 찍었는데 돌파 실패하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있다가 두 번째 쌍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돌파했다. 크게 봐서는 뭐 이런 쌍바닥도 되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고점은 쌍봉이나 아니면 헤드앤숄더로 찍고, 저점은 쌍바닥이나 여기 헤드앤숄더로 찍더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기술적 모습을 볼 때는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남아있어요. 펀더멘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펀더멘탈적으로는 이제 경기 지표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동행지수의 지금 이제 9월 10월 달 동행지수가 추가로 하락하지 않고 추가로 나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추가로 나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추가로 나빠지지 않으면서 아직 뭐 좋아지진 않았는데, 좋아지진 않았지만 나빠지지 않는 모습 나와서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이제 매일매일의 지표 발표되는 것을 좀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주 월요일이니까 글로벌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모습들을 보자 하는 건데, 월요일 날은 뭐 별게 없고요. 화요일 날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도매재고, 주택가격지수,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 요것은 조금 이제 관심을 볼 만한데, 뭐 그렇게 크게 요즘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지수도 있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요게 나오죠. 3분기 국내, 그러니까 미국의 GDP 수정치 나오는데, 요거는 약간 조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매 관리자 지수, 이제 PMI 지수가 폭력 나옵니다. 지난 주말에도 PMI 지수 나왔는데, 그건 이제 전체고, 그러니까 마켓 PMI 지수였는데, 뭐 좋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시카고 PMI 지수가 또 중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래서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이고, 휴장이래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반장만 열립니다. 추수감사절 다음날에서 반장만 열리고, 그거가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추수감사절에 이제 뭐 우리 강군제 11월 11일날 강군제 때 이제 알리바바가 얼마나 팔았나 이거였죠. 알리바바가 얼마나 팔았나 그런데 뭐 엄청 팔았다 그러죠. 근데 또 뭐 알리바바가 뭐 뭘 속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추수감사절에 이제 아마존이 얼마나 팔았나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쭉 이제 나올 겁니다. 작년보다 좋았냐 나빴냐 이런 게 나올 거고. 근데 요즘은 뭐 또 그것이 이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기 폐장을 하고 이제 중국 관련돼 가지고 중국의 PMI 지수가 이제 11월 30일 지나서
아마도 12월 1일 날 나올 수 있고요. 그때 이제 그 관방 PMI하고 차이신 PMI가 나올 텐데,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중국 PMI가 뭐 좋아질 거다라고 봅니다. 중국 제조 PMI가 이게 뭐 개선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안 좋았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문제가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심리적 회복 이런 게 있죠. 있습니다. 좋아질 거다 보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 제조 PMI는 이제 한국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에 우리가 수출을 워낙 많이 하니까, 중국과 이제 미국인데, 미국보다도 배를 많이 해요, 중국에. 우리가 수출을. 그래서 중국 경기 좋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나라는 뭐 수출 국가고, 내수가 뭘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아니죠.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뭐 거의 대부분이, 미국 경기, 중국 경기, 그리고 글로벌 경기, 특히 이제 중국 경기가 중요하다. 중국 경기에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에 따라 수출이 중요하죠. 수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냐 적자냐, 이게 이제 증시에는 아주 중요하다. 이게 이제 흑자폭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말과 내년 초 되면서 중국 경제가 좀 나아지면 아마도 한국 경제도 나아지고, 그래서 증시도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오늘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다. 한국의 비중 확대 상향. 근데 이제 골드만이나 이런 데는 이제 한국을 볼 때에 주로 반도체만 보나 봐요. 반도체. 근데 그만큼 한국의 반도체 중요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중요해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거의 1년 이상 급락을 했다가 이제는 이제 하락을 멈춘 상태죠. 하락 멈춤. 그래서 하락 멈춤 이후에 이제 상승 반전할까 말까 하니까, 아마 그게 눈치채고 골드만이 이제 한국 증시를 비중 확대로 상향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반도체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물론 경기지표 받겠죠. 상향했다는 건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비중 확대로, 그러니까 이제 언제 투자 의견이 지금 현재 비중 확대가 아니라 중립이었죠. 퍼폼, 마켓 웨이트, 였는데, 거기서 이제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로 이제 상향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반도체의 이익 회복. 그래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다. 되게 골드만삭스가 제일 잘 맞춰요. 항상 보면은 이름이 골드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뭐 여러 가지를 맞추는 거 보면은 골드만이 가장 잘 맞추더라. 근데 골드만이 한국을 갖다가 비중 확대로 상향했다면은 아마 그 얘기 듣고 한국 주식을 좀 살 겁니다. 올해 3분기부터 비중 축소해서 시장 비중으로 상향했다. 올해 3분기에 이제 그전에는 비중 축소였는데 3분기에 마켓 퍼폼이라고 하죠. 마켓 퍼폼. 그러니까 이제 마켓 웨이트, 마켓 퍼폼, 시장 비중으로 사용했고, 여기에서 이제 비중 확대로 고쳤다는 얘기죠. 실적 하향이 저점에 도달하고, 기술 하드웨어 부분의 내년 회복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내년도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올해는 33% 감소였는데 내년에는 22% 반등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클 것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워낙 반도체 비중이 높아가지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비중이 좋아지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면 뭐 확 좋아지죠. EPS 같은 것은 확 좋아져요. 근데 그 얘기예요. D램과 낸드의 재고가 정상화되고 반도체 부문의 수요 공급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5G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면서 5G 쪽에 이제 또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 있죠. 반도체가 회복을 주도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 덧붙이기를, 반도체 외에도 산업주는 뭐 화학주하고 철강이죠. 그러니까 이 산업주도 잘 봐야 됩니다. 산업주도 지금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 사놓으면은
배당만 받아도 시가 4% 이익 난다. 4% 이익. 은행 이자의 4배가 난다는 거죠. 포스코. 포스코를 사도 은행 이익의 은행 그 예금이자 은행 예금의 4배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 실제로 배당 수준을 보면은 시가 기준으로 한 4%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4% 가까이. 지금 그 은행 이자가 뭐 1%밖에 됩니까? 한 4%까지 나니까 난 4배쯤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주가가 올라가면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돈도 벌죠. 차익 주가 상승이나 차익도 얻을 수 있다. 포스코 같은 거는 지금 사기에 참 좋다 그랬는데 골드만삭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도체 이외의 산업주 사라는 얘기죠. 또 자동차가 조금씩 잘 팔리기 시작해요. 지금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작년도에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더욱더 SUV 쪽에서 굉장히 좀 어려웠다가 작년하고 올해, 특히 이제 올해 SUV에 신차 많이 나고 내년에도 신차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면서 쭉 좀 올라가는 자동차도 괜찮은 것 같고, 자재주, 에너지 관련주도 지금 유가 상승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의 셰일 오일이 이제 정말 바닥쳤다. 셰일 오일이 이제는 더 생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유가가 바닥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렇다. 골드만 하여튼 대만 증시보다 한국이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대만이 더 좋았죠. 대만의 TSMC가 TSMC 아시죠? TSMC가 시가총액으로 삼성전자를 넘었었다 그래요. TSMC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었다. 상당히 우리 자존심 상하죠. 대만의 TSMC 물론 이제 비메모리의 대명사이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 시총을 뭐 그제 넘었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 자존심이 상한. 올해는 외국 사람들이 대만에 많이 투자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대만에 투자를 많이 한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의 최대 수혜는 대만이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고 대만에서 수입을 많이 해갔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만의 수출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이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한국으로 오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한국이 그동안 별로 안 좋았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 H주, 뭐 A주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하여튼 뭐 인도 증시는 비중 확대다. 인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인도. 중국도 좋지만 인도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해외 증시 하시는 분들은 인도의 뭐 ETF 같은 것도 뭐 괜찮지 않겠나 이런 거죠. 인도의 ETF 지수 같은 것도 사볼 만하다. 하여튼 뭐 그렇다. 한번 유심히 또 내년을 바라봐야 되니까 유심히 좀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것들 달리오가 주가 하락에 베팅했다는 말은 오보다 하는 거 그런 것도 또 참조하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데 오늘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볼 것은 아까 제가 지수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 또 수급도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종목을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 뭐 다 올랐죠?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제도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도 참조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등락 비율을 좀 잘 봐라 라는 말씀드리죠. 그래서 등락 비율을 보고 아침마다 제가 이제 등락 비율이 어떠니까 내일 어떨 거다 이런 얘기를 쭉 하죠. 저거 그동안의 등락 비율이 어땠다는 거 등락 비율 같은 거 잘 이제 보시기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같이 등락 비율이 좋은 날에는 사가지고 넘어가면은 내일은 내린다. 그런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내일은 내린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등락 비율이 어떻게 바뀌어왔냐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제 4일 전에는 18%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16%. 그러니까 뭐 거의 뭐 8대2 정도로, 8대2, 9대1 정도로, 8대2 정도로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은 조금 개선돼 가지고 1대1 정도로 그러다가 오늘은 확 좋아졌죠. 요 전날은 또 조금 더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100에서 예를 들면 요 날은 기억 잘하는데 한 40-50% 됐을 거예요. 40-50%. 40-50% 되다가 18, 16 이렇게 쭉 4일째 줄어들다가 금요일 날 중립이었고 오늘은 400% 됐단 말이에요. 400%. 그러니까 상승 600개, 하락 156개. 그리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455%인데 예, 상승 1000개, 하락이 228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일은 오늘만 못한다는 얘기죠. 내일은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온통 빨갈 때는 뭐 단풍이니까 뭐 좋죠. 근데 저렇게 온통 단풍 들 때는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온통 단풍 들 때는 참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사가지고 내일 올라갈 확률보다 내일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종목 선제를 잘해야 되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대거 올라갈 때는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매도의 날이다. 매도의 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매도의 날이다. 이렇게 등락 비율이 400%까지 올라가면은 매수보다는 매도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매수보다는 매도의 날. 이런 날들은 그냥 매수를 조금 자제하고 특히 종가 베팅 같은 거 자제해야 됩니다. 자제해야 되고 내일 아침에 일단 매물 나오고 강력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참조하시라. 요런 날 있죠. 요런 날. 요런 날은 16%막 이렇게 20% 이하 뭐 10% 이하 되면은 무조건 사도 돼. 종가 베팅하면 그 다음날 무조건 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별하게 크게 악재가 있는 때 아니면은.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 잘 좀 참조하셔가지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은 특히, 그런 거 참조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 얘기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종목별로 한쭉 보게 되면은 이제, 대형주, 뭐 다 올랐죠? 다 올라가지고 특이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스코가 이게, 정말 바닥에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전빵 생각하잖아요. 안전빵. 가장 안전한 건 뭐냐? 그냥 사가지고 한 번도 안 내려서,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한 번도 안 내리면 좋겠다. 이런 거. 포스코가 망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포스코가 망하지 않을 회사를 채 바닥에서 잡고 배당받으면은 그만큼 좋은 게 있어. 뭐 이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좀 뭔가 감동이 있었는지 오늘 뭐 3% 올랐어요. 뭐 여러분들이 사서 올랐겠죠. 근데 뭐 우리만 산 게 아니라 이제 기관과 외국인도 좀 샀네요. 그죠? 기관과 외국인들도 이제 그런 생각 한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들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람코에서 대규모 수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미 또 주가 좀 올라왔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부터 알았는지, 이게 뭐 2조짜리의 그 가스 저장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쨌든 간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사실 뭐 상당히 수년 전에 앞을 많이 줬던 회사죠. 주가가 17만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무려 얼마에 내려왔습니까? 10,000원까지 내려왔다가 최저가는 이제 9,700원까지 내려왔었네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막 엄청 했죠.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는데 드디어 이제 2만원대, 제가 이제 2만원대를 많이 강조했죠. 2만원대까지는 가면 일단 팔아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2만원을 이제 재돌파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정말로 삼성엔지가 도약을 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상제 해가지고 요거가 이제 옛날보다 자본금 3배가 됐어요, 3배가. 굉장히 좀 무거워졌는데, 그니까 옛날 따지면은 지금 2만원이 옛날에 6만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6만원 정도. 그 정도의 무게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 2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한번 우리가 또 생각 좀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 아람코 얘기 때문에 요 2만원을 돌파할 수 있어요. 돌파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25,000원 봐야겠죠, 25,000원. 아람코. 제가 옛날부터 삼성엔진은 많이 이제 해드렸기 때문에, 리딩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5,000원 보고 그 다음엔 3만원 봐야 되는데 25,000원까지만 가더라도 고맙죠, 뭐, 그죠? 네, 고맙다. 그래서 포스코, 삼성 엔지니어링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한 번씩 좀 너무 그냥 IT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바이오만 넣어보지 마시고 한 번씩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네이버 카카오죠. 네이버 카카오. 특히 뭐 카카오를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우의 말 듣고 카카오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요거는 하여튼, 그냥 뭐, 가져가시라. 계속 가져가시라.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된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고 둘이서 누가 20만원 먼저 갈 것인가를 지금 이제, 서로 싸우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 싸우고 있는데, 자, 20만원 네이버가 먼저 간다, 1번. 카카오가 먼저 간다, 2번. 자, 20만원 네이버가 먼저 간다, 카카오가 먼저 간다, 2번.
어디가 먼저 갈까요? 자, 20만원 가는 건 네이버가 먼저 간다 1번, 카카오 간다 2번. 네이버 카카오로 가시는 분이 좀 작나? 답이 많지가 않네요. 최고의 종목입니다. 최고의 종목. 지금도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는 둘 다 안 간다. 네이버 카카오는 여러분들 꼭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제가 뻥 치잖아요. 뻥. 100만원 간다고 뻥 칩니다. 한국을 접수한다. 한국을 접수하는 거가 네이버 카카오다. 이렇게 말되잖아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좀 보시자 하는 말씀 드리고 합니다. 20만원이 아니라 제가 100만원 간다는데 뭐 20만원이 가겠죠. 그죠? 내년도에는 뭐 20만원 충분히 갈 겁니다. 요거. 내년도에는. 뭐 올해 내로 갈 수도 있겠죠. 20만원 해봐야 뭐 이제 여기서, 요거 17만 4천원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올라가면 20만원 해봐야 뭐 얼마 안 돼요. 20만원. 여러분들 20만원 무지하게 멀어 보이는데 지금 17만 4천원이잖아요. 14%, 15%만 올라가면 돼. 15%. 15%못 올라갈까요? 15%. 상한가 한번 치면 30%인데 15%못 올라갈까? 네. 그죠? 20만원 금방 가겠죠?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엔 몇 프로 가면 20만원입니까? 지금은 15만 6천원이니까 15만 6천원. 이건 28%, 30%좀 올라가면 되네. 30%. 네이버는 15% 올라가면 되고 카카오는 30% 가면 돼. 상한가 한번 치면 뭐 20만원 가네, 뭐, 카카오. 그래서, 근데 20만원 돌파를 할 거예요. 20만원 돌파할 겁니다. 20만원은 느끈하게 돌파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적어도 25만원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들고 있는 분들은 천천히 느긋하게 보셔도 됩니다. 그게 이제, 올해 내 갈 수도 있어요, 올해 내로 갈 수도 있다. 올해 내로 25만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람 불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그거 다 올라가지고 말이에요. 오늘 재미없어. 다 올라가지고. 뭐가 올랐는지 모르겠어. 남북주도 올랐습니다. 오늘 사실 남북주가 오를 계제는 아니었죠. 남북주가 오늘 뭐 올라갈 내용이 없었잖아요. 호재는 없었죠. 뭐 악재라면 악재가 있었지. 악재가 있었지 호재는 없어요. 남북주는 뭐 아시다시피 김정은이가 남쪽을 시찰하다가 야 포 한번 쏴봐라 그래가지고 포를 한번 쐈대요. 그래서 원래 그 남북 군사 합의에 위배되는 거죠. 위배되는 건데 뭐 김정은이가 쏘라했으니까 쐈겠지 뭐. 그죠? 병사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김정은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은 이제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김정은이가 위반했으니까 김정은이 벌을 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저 담쟁이 농원님이 가가지고 좀 한 대 때려주고 오세요. 자, 하여튼 그래서 남북주들은 오늘 악재만 있었는데 주가가 오히려 올랐다 하는 것이 추가로 나올 그 매물은 없는가? 매물 다 소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북주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들. 바이오는 역시 뭐, 가장 중요했던 게, SK바이오랜드죠. SK바이오랜드. 지난주 수요일 날 나갔을 때 이제 SK바이오랜드, 제가 이제, 우리 명대표가, SK바이오랜드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죠. 뭐, 할로 이펙트가 있다. 할로 효과가 있다. 할로 이펙트. 그러니까 이제 후광 효과가 있을 것이다. 후광이라는 얘기는 SK바이오팜의 후광이죠. 그래서 SK바이오팜이 앞으로 상장되면은 아마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그런 이제 위상이 되지 않겠나 보는 거예요. 예전증 치료제하고 이제 수면유도제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SK바이오랜드는 뭐 바이오 회사는 아니에요. 바이오 회사는 아니고, 바이오 원료는 만들어요. 화장품 만들고 주로 식품 만들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SK바이오팜이 크가면 이제 같이 또 보조를 맞추겠죠. 왜냐면은 셀트리온 크가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하고도 뭐 같이 이제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꽤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내일은 세 번째 올라가는 거라서 세 번째 올라가는 것이고,
물론 뭐 더 갈 수 있습니다. 더 갈 수 있는데, 내일은 세 번째 가는 날이라서 아마 내일은 좀 매물 나올 것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내일은 매물 한번 나온다는 거. 1, 2, 3이기 때문에 내일은 매물 나올 거다 하는 거, 기억 꼭 해 주시라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SK바이오팜이 이제 상향된다 그러니까, 이 셀트라든가 삼성바이오 같은 좀 그 등치 큰 종목들, 더불어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그 바이오 시밀러의 개발회사, 그리고 메이지언 헬릭스미스 같은 그, 신약회사, 이런 것들이 올랐고, 게다가 이제 이중항체 같은 이제, 새로운 신약 분야, 뭐 항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게 이제 이중항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유틸렉스, ABL 바이오, 파메심, 에쿨론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셀리브리, 필룩스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재료가 있죠. 이게 이제 신약 재료들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 셀리버리, 필룩스, 오스코텍, 하늘바이오, 파마. 이게 다 이제 재료도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치매 종목군들, 그런 것들도 근데 이제 오늘 바이오리드스는 이게 뭐 BWC 같은 게 좀 있다 그래갖고 유동성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좀 주가 내렸는데 뭐 나중에 또 회복이 됐네요. 이제 그런 이제 바이오. 근데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다 올라가면 정말 사기 힘들어. 내일은 오히려 내일 보고 사야 돼, 그죠? 다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이제 매도하는 게 나아요.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내일 이제 봐가지고 조금 선별적으로 올라오면 이제 그때 사보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올라갔죠. 화장품도 올라갔어요. 화장품은 사실은 오늘 일본가의 지소미아 어쩌고 하니까 투어주하고 호텔주하고 파라다이스 항공주 이런 게 좀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올라가다가 뭐 일본 애들이 좀 애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아니 지들이 뭐 미안하다는 얘기 아마 안 되나? 미안하다? 그거 얘기하면 일본이 뭐 크게 뭐가 좀 잘못되는 게 있나요? 좀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것도 아니다 그러고 뭐 오늘도 뉴스 내내 그냥 좀 뭐 하여튼 일본 애들은 마음에 안 들어. 아베란 말이 하여튼 별로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그런 이제 그죠? 그럼 자기들이 뭐 지소미아 어쩌고저쩌고 한참 얘기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래 그래 까짓 거 뭐 지소미아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보를 공유하거나 말거나 뭐 우리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가 그게 일본 애들하고 같이 이제 별로 안 섞이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해줬는데 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자기네들이 뭐 용서를 빈 것이 아니다 어쩌 뭐 하여튼 그렇게 기분 나쁜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뭐 투어주들과 신라 이런 것들 조금 덜 올라가다 밀려버렸어요. 그래도 아마 일본에 안 갈 거다 이런 얘기지. 일본에 그래도 안 갈 거다. 그렇게 자꾸 기분 나쁘게 하니까 당분간 일본에 안 갈 것 같다 이런 이제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투어나 이런 뭐 항공주들이 올라가다 말았던 것은 아마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반대로 또 이제 일본하고 이제 금방 뭐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또 동린세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국주들은 다시 또 내려가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였죠. 뭐 그래 일본 그래 뭐 그래도 한국에서 계속 해야 돼. 서울브랜 이런 것들 이제 오히려 이런 것이 좋아질 거다. 계속해서 국산화로 갈 것이다. 국산화로 갈 것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는 모습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애국주 이런 식으로 애국주가 다시 불붙는다 이런 식으로 일본하고 지금 그 갈등 관계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일본하고 지금 지소미아 지소미아 중지 유예를 한 거죠. 중지 유예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거 타결이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금방 뭐 타결될 것 같지가 않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계속 실갱이를 벌여다가 다시 또 지소미아 종료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감정 상하면 이게 이제 각 나라의 유권자들 바라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베도 자기는 유권자 보는 거고 우리도 뭐 우리 문 대통령도 이제 유권자 봐야 되는 거니까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그런 건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가 옛날부터 안 좋았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좀 대놓고 껄끄러졌다 보여지고 이것이 쉽게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생각해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 테마주에서 쭉 그 종목들 보게 되면은 다 올라가가지고 사실은요 이게 조선주들
그 다음에 뭐, 밑에, 이것도 조선주죠? 조선기자재. 그 다음에 뭐, 그, 비메모리에 뭐, LB 세미콘 같은 거 많이 내렸다가 반등 나왔고, 쭉 하여튼 그랬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오늘은 종목들이 뭐가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일. 그래서 내일의 모양들을 이제 아직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한테, 골드만삭스의 비중 확대 상향, 비중 확대로 상향했던 이 의견 좀 말씀드렸고, 골드만삭스가 비중 확대로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얘기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홍콩 선거 결과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건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영향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ETF나 이런 거에서 보면 이제 홍콩 H지수랑 이제 연동되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친중파,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홍콩의 민주진영이 싹쓸이를 했거든요. 싹쓸이. 괴멸을 시켜버렸다, 괴멸. 요 얘기 뭐냐면은, 일단 안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정된다는 거. 그러니까 어디 하나가 확실히 이겨버리면은, 지금 뭐 시진핑이나 이런 쪽에서 한동안 홍콩을 건드리기가 어렵겠단 말이죠. 또 잘못 건드리면은 홍콩이 중국의 내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중국 민주화의 내관, 중국 민주화의 내관 혹은 중국의 독립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출발점.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옛날에 우리 그 천안문 사태 쓸어버리듯이 그렇게 쓸어버릴 수는 없다는 건데, 지금은. 그러니까 홍콩하고 이제 천안문하고 다른 것이, 홍콩은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이제 국민들이죠. 근데 이제 천안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공산주의에서 그대로 있다가 잠시 반발 나왔던 거라서 천안문 사태의 진압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홍콩은 그런 식으로 진압을 못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시가전 양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가전. 옛날에 이제 우리 그 강조 사태처럼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시가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도 당분간은 이제 중국에서 홍콩에 내버려 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선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제 홍콩의 그 행정관인가 뭐 그 사람도 이제 민주주의 뭐 원하는 대로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일단 홍콩 자체는 안정이 될 것이다. 안정이 될 것이다. 안정이 되면은 이제 홍콩의 지수가 좀 올라가겠죠? 지수가 상승한다는 거죠, 상승한다. 특히 이제 홍콩의 H지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가 많이 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H지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ETF 같은 게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홍콩이 좀 좋아지면서, 뭔가, 뭐 좋아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H지수의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ETF 같은 것도 뭐 좋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85%가 민주주의 득표를 했다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런 거 또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짐 로저스가 이런 얘기 또 했네요. 짐 로저스. 짐 로저스는 뭐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짐 로저스가 이제 여기 주요 인사 중에, 그죠? 주요 인사. 우리 문 대통령과 쭉 있네요. 그죠?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퉁룬 라오스 총리, 그 다음에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 이분이, 아웅산 수지시구나, 아웅산 수지. 그 유명한 아웅산 수지. 그 다음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그 다음에 진 로저스, 같이 이제 참석을 했네요. 뭐, 주요 인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 얘기는 여전히 그래요. 몇 번 이제 우리나라한테 와가지고 많이 얘기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팬입니다, 팬. 10년 후, 20년 후, 38선인가, 휴전선이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하여튼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일본은 정점을 찍은 지 쇠퇴 중인데, 일본이 땅도 침몰하고 경제도 침몰하나요? 한반도는 이제 그래서 자신이 빅팬이다. 빅팬. 그래서 8천만 인구를 가진 국가가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뭐든지 팔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좋다 이런 얘기인데 쭉 한번 읽어보면은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최고의 기회가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집 늦어서 다시 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가 오늘 이제 대부분의 얘기였고 그 다음에 북한 얘기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오늘은 이제 뭐 좋은 얘기 없었죠. 북한 얘기는 별로 좋은 얘기 없었는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 노조세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뭐 이게 이제 여야가 북한 해안포 사격은 군사 합의의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 정도 얘기밖에 없어요. 그 정도 얘기밖에 없고. 되게 이제 이 시간쯤 되면은 뭔 얘기 하나씩 나오는데 오늘은 월요일이면 나올 만도 한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일단 최순이가 침묵속에 귀국을 했다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그 모스크바 공항에서는 러시아의 외교장관하고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나눴다. 딱 한마디만 얘기하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제 귀국길을 오르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그 국무부 부국장하고 이제 러시아 외교장관하고 지금 이제 어제 대화를 나눴죠. 대화 나눠가지고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한국 관련된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최순위가 계속 그 5박 6일 동안 머물면서 러시아에서 이제 한국 얘기를 이제 그 자문을 구했거나 했던 그랬던 것 같아요. 부산했던 뭔 얘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조만간 북미 간에 어떤 접촉이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접촉이 있을 것인가. 근데 뭐 접촉은 있을 것 같아요. 접촉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제 할 만큼 다 했죠. 이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얘기했죠. 그게 뭐냐면 적대시 정책의 해소다. 적대 정책을 내려라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이제 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핵 문제. 적대 정책을 내려라는 거고 그래야 핵 문제를 논의하겠다라는 거고 적대 정책은 우리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라 그랬죠. 적대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외교관계 수립이겠죠. 뭐 외교관계. 그죠? 외교관계. 크게 봐서 외교관계 수립. 그러니까 연락사무소 만들고 하는 다 1년의 과정이 외교관계 수립이라는 거죠. 적대 정책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첫 번째 외교관계 수립이고 두 번째는 제재 해제죠. 두 가지가 이제 맞물려 있죠. 제재 해제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불가침 조약을 맺든 간에, 아니면은 종전선언을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하여튼 간에, 제재를 하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북한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우리 최룡이나 김기환이나 김영철이나 조철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 중간에 많이 했었죠. 종전선언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응? 종전선언 가지고 되지 않는다. 또 이런 얘기 자꾸 나왔던 그 얘기 뭐냐면은, 미국이 제시하였던 여러가 안이죠, 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이제 물밑으로 이제 여러 가지 안을 갖다가 제시한 것 같아요, 물밑으로.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안을 다 검토했는데, 그런 가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이런 걸 제시하고, 종전선언이니 다 제시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이제 큰 그림은 뭐냐면은, 핵의 포기. 요거를 이제 합의하자. 이렇게 됐겠죠?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치로, 예를 들어서 영변 얘기를 했던가, 아니면 핵탄두를 갖다 반납하라고 얘기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안으로 제시했을 거예요. 안으로 제시하니까, 북한은 그리 못한다 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무슨 종전선언 가지고 어쩌고 하는 그런 거 다 하지 말고 아예 적대관계 해소다. 적대관계를 해소시키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제시한 게 큰 거였을 거야 아마. 큰 거니까
북한도 그렇게 큰 것을 요구한다면 북한에 그렇다면 우리한테 한 방에 제재를 전부 해제해라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아예 외교 관계를 수립하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루어 북한과 미국 사이에 뭔 얘기가 오가느냐 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얘기도 오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반발하면서 나오는 얘기를 쭉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요것이 이제 빨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꾸 이제 늦어지니까. 근데 이제 우리의 바람은 12월 초에는 아마 뭐 실무 접촉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접촉이 있지 않겠냐. 계속 시간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실무 접촉에서 이제 합의가 되면 뭐 내년도겠죠. 내년도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생각하자고요. 이제 북한 문제는 그런 정도만 보고 그쵸 뭐 북한 문제 그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쭉 말씀드리기를 뭐 반도체하고 또 우리 그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제 그 소위 커뮤니케이션주도 괜찮고 아예 바닥에 있는 뭐 지금 당장 움직이진 않겠지만 철강주 화학주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다. 뭐 자동차도 괜찮을 것 같다. 경기 회복된다면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테마주에서는 역시 남북 테마가 가장 까리까리한데 아직까지 뭐 북한과 미국 간에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 못하겠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제 가장 큰 이제 바이오의 하두는 SK 바이오품 같다. 요거가 가장 큰 하두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SK 바이오랜드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SK 바이오팜이 여러 가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 이제 그 신약주 해서 신약주에서 물론 이제 임상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 메지온, 헬릭스미스 같은 거, HLB 같은 것도 뭐 괜찮다. 일단 이제 메지온하고 HLB는 일단 FDA 그 상품 허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품목허가. 근데 뭐 품목허가 얻는다 해가지고 돈 크게 버는 돈은 돈 크게 버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메지온하고 HLB는 품목허가를 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받을 것 같다 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셀리브리는 조만간에 그 라이센스 아웃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 그 기술 수출이 가능할 것 같다는 거고. 그다음에 필룩스, 오스코테, 하노바이오파마 뭐 비슷하게 지금 이제 재료들이 있는 거죠. 12월 달 내로 뭐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치매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텔콘 RF도 이제 그런 이제 12월 재료주, 그 다음에 이중항체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비피드하고 네오크라마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오늘 바이오리더스도 이제 원래 마이크로바이옴 한다 그랬는데 뭐 이건 뭐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그랬다라는 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를 비롯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올랐다라는 거, 바이오시밀러도 알테르는 좀 올라오고요. 그럼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 그렇게 오늘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선 관련주들은 크게 뭐 저거는 하지 않는데, 그니까 이제 한교안 대표가, 약간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주가 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자리 또 잡는 것 같죠? 한창 지지 구기에서 이번에 이제 단식을 하면서 약간 또, 약간 동정표를 얻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 한교안주. 그렇고, 이낙연주는 이제 동생이 사망기업에 있다가 물러나면서, 우리 남선 알루미늄이 이제 폭탄을 맞았고, 그 이후로 조금 처지는 듯 하면서도 자리는 지키고 있죠. 그래도 뭐 1등이니까. 그렇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이제 아이텍하고 에이텍TN, 이재명 지사가 요즘 조금 또, 그때 보니까 양정철 민주연구소 원장하고 만나서 뭐 좀 화해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살아난 것 같고요. 철수가 또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선의전자 안랩 같은 게 좀 반등하고 또 유승민 대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캐스팅보드를 지면서 이제 새로운 당을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도 하면서 또 이제 좀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미군 출소한다고 주식 다음에도 하라고 장중 공방하면서 선동했어요. 누가요? 누가 또 그렇게 장중 공방을 하면서 선동을 했습니까? 미군이 뭐 아니 철수하면 좋지 뭘.
철수하면 좋지. 돈 안 내고. 좋잖아요. 근데 철수 안 하지, 미군이. 왜 철수하겠어, 본인들이. 자기들이 왜 철수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미군이 뭐, 방위비 안 낸다고. 미군이 철수하겠어요? 어?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미군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금 이제 독일하고, 일본하고, 한국에 좀 주둔하고 있죠? 독일, 일본,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 독일이 이제 가장 크고 규모가,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란 말이죠. 이게 다 전쟁을 했던 나라예요. 미국이 이제 독일하고 전쟁을 했고, 일본하고 전쟁했고, 한국하고 전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주둔하고 있는 거죠. 주둔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서 빨리 철수를 해야 되는데, 철수 안 하고 계속 개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일종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국주의라 그러죠. 미국 제국주의자 그러죠. 미국 제국주의. 사실은 독일과 일본하고 한국 뭐 전쟁 때 미국이 도와줬으니까 나가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나가라고.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나가라라고 얘기하긴 참 급급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땅도 빌려줬잖아요. 땅도 빌려주고 우리 한남동 땅 얼마나 비싼 땅이에요. 빌려주고 그래, 니네 또 우리한테 많이 했으니까, 그래, 우리 땅 그냥 빌려줄게, 공짜로.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랬는데, 이제 와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군이 지금 평화의 시대라서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군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독일도 필요 없죠. 독일이 뭔 필요 있겠어요. 독일이 지금 뭐 어디랑 전쟁하나? 독일이 왜 필요해?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도 지금 뭐 북한이 있긴 하지만 뭐 별로 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냥 미국이 버티고 있는 거죠. 미국이 버티고 있는 거라. 저는 미국이 버티고 있는 거라 봅니다. 근데 여기다가 돈까지 올려달라 그러면 이건 좀 심한 거지. 그것도 이제 좀 올려줬잖아요. 1조보다 조금 더 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 6조를 달라는 것은 이건 날강도지, 날강도.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 합니다. 그렇게 못 하고, 그거는 이제 만약에 6조를 올려주면 우리나라 국민들 난리가 나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생각은 한국을 먼저 올리고, 만만한 게 한국인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을 올리고, 그 다음에 독일도 올리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철수하겠다라는 건데, 어찌 보면은 이제 저렇게 어거지를 쓰는 게 갑자기 6배를 달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미군 철수 서순 같아요. 수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미국이 원래는 이제 고립주의였잖아요. 고립주의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게 수순이라 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갈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가는 게 좋아요. 가면 좋지 뭘. 돈 안 들어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나라 배나라 안 할 거 아니야. 미군 가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국이랑 놀아나든 일본이랑 놀아나든 러시아랑 놀아나든 뭐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좋잖아 그러면은. 저는 이제는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냉전이 끝났는데 그쵸? 옛날에 냉전 사고에서는 미군이 좀 주둔하기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뭐 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군도 이제는, 뭐, 중국 포위 전략이 그러는데, 글쎄요, 중국 포위 전략,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거 왜 중국을 포위해야 되지, 미국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중국 입장에서는 왜 중국이 미국을 포기해야 돼? 미국이 중국을 포위해야 돼? 그러면 중국이 미국 포위 전략하면 듣기 좋나? 그렇죠?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은 듣기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미국이 옛날처럼 고립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수순 같고, 그렇게 가니까 뭐 잘 가라 그래야죠. 뭐 잘 가라. 헤어질 때는 깨끗하게,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루 이틀에 하루 이틀에 철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길게 보고 아마 철수할 건데, 또 이제 뭐 아시다시피, 미국 하원에, 한국 주둔, 미군을 뭐 22,000명 이하로 못 줄인다. 22,800명인가요? 확실히 모르겠네. 그 이하는 못 줄인다라고 법안도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줄이려면 미국 하원에 또 표결을 거쳐야 되니까 금방 줄이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괜찮아요. 우리는 돈 못 주겠어. 우리는 1조에 딱 끊어서 1조 딱 끊고 더 이상 못 주겠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철수도 못 하겠죠. 철수도 뭐 22,800명이면 철수 못 하니까 22,000 몇 명이 하여튼 그거예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 쓸 거 없어. 지들 뭐 트럼프가 답답해 하거나 말거나 딱 놔두면 됩니다. 미국 하원이 철수 못하게 한다는데 철수하겠어 지금들이? 트럼프가 철수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 전체적으로는, 대세 상승 초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IT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매수해 좋다. IT, 하드웨어 매수 좋다. 또 소재주 중국의 그 경기 회복을 누리면서 철강주, 화학주 같은 것도 사도 좋다 이제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까지 지수가 올라가면서 사실 개별주가 조금 좀 뭐랄까 탄력이 떨어졌어요. 개형적인 탄력도 개별 탄력이 약화되었죠. 약화되었는데 여기에서 역시 본다면 지금 그래도 좀 가는 게 바이오고,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재료가 나온다면 남북주 역시 이제, 시장의 중심이 되지 않겠냐. 바이오와 남북주. 테마주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거. 바이오와 남북주. 그리고, 남북주는 우리가 이제 시장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결국 12월달, 자꾸 시간이 늦어지지만 12월달에는, 북미 간에 접촉을 하지 않겠냐. 또 이제 미국은, 자꾸 철수한다 그러니까 북한도 좋아하겠죠. 그래, 미국 철수하면, 좋아, 고마워, 북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화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엔 북미 접촉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기존에 우리 투자하던 어떤 개념 자체 그대로 쭉 유지하면서 가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 박앤데일은 안 합니다. 예, 다른 거 없으시면은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존 회원분들은 11월 말까지 쿠폰 제가 내보냈어요. 기존 회원분들은. 근데 신규 회원분들은 제가 뭐, 없습니다. 예, 그대로, 2개월에 66. 예, 2개월에 66. 그대로, 똑같이. 예, 요거는 좀 비싸요. 싸지 뭘 비싸. 2개월에 66인데. 예, 요거는 좀 자존심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 장 좋아질 텐데 뭐, 돈 팍팍 벌 텐데, 돈 좀 쓰세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참 유튜브에도 올려놓습니다. 감사합니다.